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잡스럽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진짜 안 풀리네. 가마가. 우리가 시작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 저 문제적 파마거든요, 저게. 네. 어제 여자친구가 슬슬한 일이 있어서 제 머리에 뭘 집어 던졌는데 머리가 충격을 다 흡수해서 진짜로? 맞고 나서도 아프진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머리에 뭘 던졌어요? 뭐 그냥 이게 장난으로 던졌다고요. 아니죠. 뒤져라 씨발 이러고 던진 게 와 아니라. 머리에다가 장난으로 다리미 던진 거 아니야? 핸드폰. 네. 머리에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씨. 다른 데 던졌는데. 근데 머리에 맞아. 네, 사실 어깨에 던진 건데 제가 머리로 막은 거예요. 머리 시크릿 막았습니다. 네. 눈 감고 던져도 웬만하면 머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싱할 때 엄청 손해 봤잖아요. 씨발 휘두르면 다 맞으니까. 야, 우리 같은 복싱할 땐 좀 안 좋네요. 안 좋아. 여러모로 안 좋아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같은 대가리들은 복싱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짓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넘어져요.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위에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잘 넘어집니다. 그 뭐죠? 저 다마스 같은 차들 아. 무게중심 높으니까 옆으로 계속 넘어지잖아요. 포기죠. 좋지 구슬 동작, 않네. 구슬 동작. 네. 네, 하여튼 격투기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나는 이제 돈 모아서 총을 한 장으로 살라고. 뭐 호신용은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56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멈췄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갈 거고요. 중간에 이제 소리만 끈 채로 잠깐 이제 게스트 교체도 있고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뭐 몇 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리만 끄고 네. 화면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네.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소리 없이 무음으로 있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오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되겠네요. 왜냐하면 또 2부에 특별 게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뭐 예고가 저희가 나갔죠. 야. 그리고 오창석 작가가 이번에 힘을 좀 썼습니다. 와. 네. 지인의 지인이더라고. 아, 지인의 지인. 네. 그래가지고 네. 창석이 애착 영화 아닙니까? 바람. 애착 영화죠. 네. 근데 경상도 부산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애착 영화일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러지 않나? 학창 시절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런 내 몸을 굳이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런 추억 비슷한 추억들 다 있잖아. 약간 그 뭐죠? 고등학교 시절의 남자는 2차 성장기 지나면서 약간 그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몸 안에 힘이 막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는. 네. 네. 싸움박질도 하고 네.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네.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여자들도 힘이 주체가 잘 안 돼가지고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니까 좀 뭐 싸움박질을 하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 하죠. 그래서 송승선 씨가 했던 이상한 짓은 뭐가 무슨 있습니까? 됐습니까? 뭐 약간 사실 말뚝박기 진짜 많이 해요. 저는 말뚝박기를 했다고요? 학교에서 말뚝박기 진짜 심하게 해가지고 한 2명은 진짜 디스크 터지고 막 이럴 때까지 하고. 네. 진짜요? 네, 진짜 병원 실려가고 이럴 아, 정도로. 여학교인데? 네. 아 진짜 막 점프하고 벽치기 하고 난리 나요 진짜. 네. 야, 심하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야, 그랬어? 여학교 다니면서? 안 그랬죠. 근데 저희는 공학인데 남녀끼리 어. 말뚝박기 엄청 많이 하기는 아, 했었어요. 한다니까. 좋은 학교네. 네. 서로 막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남녀 말뚝박기 쉽지 않잖아. 근데 애들 했었어요. 야, 네. 어디 학교예요? 천진난만하게 어디 학교 이름 뭐예요? 용인 수지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수지 학교. 여기 천진난만 아니고 약간 목적이시했는데. 야, 일부러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매달려 있고 막 그랬겠다. 아, 그렇죠. 수지. 네. 좋은 학교네요. 네. 여학교예요? 아니요, 저 공학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특별히 서로 막 받고 그랬어요? 말뚝박기 하고 그랬어요? 돌아간다면 다시. 놓치지 야, 않는 멋진 대답이다. 멋진 대답이야. 돌아간다면 멋진 대답이야.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뭐 학창 시절 그런 이제 뭐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뭐 기억 같은 것들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다 이 영화 좋아할 겁니다. 바람. 네, 이 바람에 뜨기. 나는 이번에 캐릭터 이름을 이번에 알았어. 그냥 그라문 한대 배우로 다 기억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라문 한대. 네. 자, 이유준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2부 게스트로 출연하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연 배우가 직접 출연하는 건 저희 거의 잡스럽다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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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불안해요. 이래서 진짜 박훈정 감독 올까봐.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마녀 3 개봉할 때. 네.
아니 그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만약에 리바운드를 하게 되면 네. 실제로 한번 요청을 드려볼까 제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없다가 아무리 봐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면전에서 네.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원래 모든 욕은 다 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면전에서 욕하는 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사람하고 주먹 다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장항준 감독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리바운드를 안 하게 돼가지고 네. 넘어갔는데 아쉽네요. 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지금은 또 장항준 감독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가지고요. 네. 굉장히 거만해지셨어요. 알아봤어요? 거만해진 거? 아니 저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장항준 감독님 좀 부르겠다고 꽤 잘 나가는 프로그램인데도 네. 뭐 유튜브 방송은 좀 뭐 이렇게 거절을 아. 하셨다고. 어. 네. 그래서 작품 알겠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유튜브 네. 방송은 좀이라고 했어요? 아니 뭐 그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이게 말이 맞는데 어떡해. 지잖아. 잘못하면. 네. 네가 지어낸 거지. 네, 내가 지어낸 거야.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겁니다. 네. 절대로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네. 있는 거 가지고 까는 건 괜찮은데 네. 지어내면 안 되지. 미안한데 있는 걸로 까기가 좀 부족했어. 너무 당당해. 씨가 너무 당당해. 너무 솔직해서 개연성 있다. 저는 진짜 마녀3 박훈정 감독님이 네. 마녀3 개봉하고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음. 저한테는 그게 약간 북미 정상회담 하는 느낌이거든요. 오. 트럼프랑 김정은이 와서 악수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박훈정 감독님 오실 거면은 서로 주적인데. 네. 박훈정 감독님 저기다 앉히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썼던 그 투명 막 있죠. 아, 네. 그거 하나만 놔주세요. 아니 제가 네. 특별히 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바깥으로 나가 있고요. 박훈정 감독님은 이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은 저 존익이 입었던 방탄 수트 하나 주세요.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 뭐 그런 네, 거.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음. 자, 그 강민경 씨 2주 만에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민경 씨. 반갑습니다. 네. 새 스튜디오는 처음이네요. 네, 맞아요. 음. 방금 물을 엎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물어봤어요? 네네. 물어봤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음.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엄청 하해가지고 네. 들어오자마자 엄청 눈부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귀찮았다고요? 뭐 번거로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옷이 가장 하얘요. 네. 네 안에서 화면에 잘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 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원래 피부가 붉은 톤입니까? 아니요. 피부가 얼굴이 빨개. 아, 근데 여기가 하얘서 더 하얘가 그래 보이나? 더 그런가 네. 것 같은데. 아까 저랑 먼저 들어왔는데 네. 들어오자마자는 너무 하얘가지고 눈이 멀 것 같다고. 쟤도 말을 저같이 하는 모르겠어. 약간 병동같이 좀 아, 정신병원 갔다고? 같이. 아, 일산 백병원 갔다고? 그럴 수 있죠. 해서 아픈 데는 오는 거니까 정상이 강민경 씨 이제 못 오시겠네요. 아, 네. 그러게요. 붉은 분은 못 오겠네요, 이제. 네. 예. 아니요 늘 약간 캐주얼로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의상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네, 네, 오늘 갔다 왔습니까? 오늘 이유준 배우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같이 안 나오는데 너는? 인증샷 찍고 집에 갈라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예. 네. 애들이 애가 맑다. 네. 말고 맑고. 말고. 되게 그 맑고 밝게 속 뒤집어지는 얘기 하잖아. 어머, 너무 밝아서 눈이 멀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는 저한테 제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하면서 그 장원 사장님이 제 출연료 해먹으려다 걸리셨거든요. 어? 출연료를 안 챙겨주진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산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바깥의 기간이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나한테 네. 물어보길래 그냥 내가 들어가지고 보내줬거든.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보내줬거든. 아,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아, 뭐 정산하는데 뭐 며칠 걸리고 뭐 다음 주에 들어갈 거야. 이런 문자 찍기 귀찮죠. 그냥 보내버릴 때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출연료를 해먹으려다 걸렸다고 나한테. 네. 해먹을 결심하다가. 해먹을 결심이라고. 네, 해먹을 결심하다. 네. 네. 예. 빙그레 쌍년인 것 같아요. 빙샹이군요, 빙샹. 네. 웃으며 웃으며 참 그지 같은 멘트를.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얼굴에 침 뱉죠. 네. 원래 웃는 얼굴에 뱉는 침이 제일 재밌어요. 자, 어쨌든 2주 만에 온 우리 강민경 씨였고 1부 함께 조닉 이야기 함께 하고 네. 자 2부에는 이유준 배우와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깐만요. 저기 또 슈퍼챗 분께서 뭐 또 네. 뭐 저번 방송에서 뭐 무례한 발언에 모욕감을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는데 그냥 저를 미워하세요. 왜 M장 채널을 미워하십니까? 야, 네. 이 진화 있어. 네. 오, 아니 뭐 인격의 진화가. 네. 네. 제 발언에 무례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멋있다. 네. 오. 사과드립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과드립니다. 큰 아픔이 뭐 이게 뭐 병 걸린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야 오창석이 표정하지 마. 지금 사과도 족 같잖아 지금. 아니 그래도 아니, 도발은 이런 사과하는 것도 안 해.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야. 아예 안 했는데. 네. 난 오히려 만약에 내 채널이었잖아요. 대단해. 더 약 올립니다. 근데 내 채널이면 더 약 올려요. 근데 네. 뭐 제 발언이 뭐 기분이 나쁘셨다면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사과를 드릴까요? 뭐 더 사과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댓글은 댓글의 의견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인데 네. 이제 보통 방송은 출연자의 목소리만 계속 나가니까 그렇죠. 네. 막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만나 마시에오님이 43세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명청재 M장형 사내 아이 남자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성은 장씨입니다라고. 오. 네. 저희가 같이 한번 지어드릴까요? 야야야. 자, 네. 이게 꼭 그 어. 뭐냐 음. 항상 풍성한 사람이 되라고 장맛비. 이름이 아니면- 마삐야? 야 마삐야 이렇게 불러? 가짜 뉴스를 활용해서 유튜브 말고 TV만 나오라고 장항준 어떻습니까? 와이프 잘 만날 이름이네. 와이프 잘 만날 이름이야. 네, 아니면 일본에서 돈 많이 벌라고 장근석 이렇게. 네. 네. 장 씨면 네. 장 씨는 근데 이름 웬만한 거 갖다 붙이면 또 잘 어울리는 성 같아. 아니면 그럼요, 네. 남자아이니까 사실은 일찍이 남자아이가 독립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남자아이 뒀으니까 돈 잘 벌라고 장재원 이름 지어놨어요. 상재원 좋네요. 네. 어릴 때부터 돈 잘 벌 걸. 랩도 잘할 거고요. 네. 방금 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유쾌했는데 이건 좀 기분 나쁘다. 사과해.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엑스파일 제일 먼저 보라고 장성철은 어떨까요? 아니면 뭐 한 곳에 오래 살라고 장기투숙 이런 거. 네. 근데 물어보신 분도 이런 걸 예측 못하진 않았겠지? 그렇지. 아이, 그럼요. 아, 네. 네. 장기 F 막 뭐 올라옵니다. 장기 F. 저희 댓글에 야 이름 쓰기 좋겠다. 키 크라고 장효윤 어떠냐고. 그렇지. 좋네. 좋아. 최소 180입니다. 미니멈 180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 낳으면 이름 뭐 효윤이라고 지어야겠습니다.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너라도 키 큰 공기 마시면서 살아라. 네. 일단 예. 네. 그 뭐냐 지금 출산을 하신 거죠? 네. 태어난 거죠? 그런 일단 것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네. 같아. 네. 건강하게 건강한 출산. 출산 일단 축하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면서 이름은 뭐 저희가 지어드리는 건 좀 네. 진지한 거 나오긴 힘들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일단 아이 이름도 짓고 하게 되면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네.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43세의 첫 아이면 많이 힘드실 텐데 체력은 워낙 떨어지지 않아서 미리 운동 많이 하세요. 아이 체력은 워낙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지. 애랑 놀아줘야 되니까. 미리 운동 많이 하세요라고 사륜구동 거업이 네. 네, 아이디 자 네.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다. 애가 이제 막 자라가지고 막 몸에 힘이 넘치고 아빠가 놀아줘야 되는 시점에 네. 아버지 체력이 너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먹고 아이 낳을 때 음. 노산이면 일단 낳는 것도 걱정이지만 낳고 난 다음에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지. 체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나는 지금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안고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내 동생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두 분 다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힘들어 하셔가지고 내가 거의 대부분 안고 업고 있었어. 나는 힘든 걸 전혀 몰랐거든. 너도 어렸으니까. 난 어렸으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힘든 척하면 장원이가 내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도 해.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도 해. 장원아 너도 먹으면 밥값은 해야지. 내가 막내잖아요. 우리 막내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돌 때 내가 15kg 나갔다고. 네. 우아 씨는 뭐야? 돌에 15kg가 있을 수 있어요? 돌에 15kg면 진짜 돌이잖아 진짜. 진짜 돌이었어요. 제가 약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정도 나갔던 것 약간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랑 때 15kg였는데 이건 기네스북 아니에요? 워낙에 우리 집이 강골입니다. 뼈가 와. 두껍고. 아니 네. 돌인데? 네. 그러면 몇 킬로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났을 때 5kg? 5kg? 아니야 말도 안 돼. 5kg가 말이 많이 안 안 돼. 돼. 5kg가 조금 안 됐다는 걸로 들었어. 내가 3.84인가 그래가지고 3.8인가 그래가지고 3.8. 4.몇 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를 막 바득바득 가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 너 돌 때 15kg 나왔다고. 와. 그래서 나한테 그 말해준 일화가 막내 삼촌이 집에 한번 놀러 왔는데 내가 이제 막내 삼촌한테 우리 엄마 아빠 시킨 거야. 얘 좀 데리고 어디 좀 갔다 와라. 근데 뭐 보쌈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막내 삼촌이 이렇게 들고 나갔대. 못 들고 나갈 것 그 같은데. 15kg를 넘는 애를 이렇게 들고 나간 거야. 애는 이렇게 안겨 있으니까 아무래도 돌덩이 15kg 드는 거랑은 좀 달랐겠죠. 애는 이렇게 안겨 있으니까요. 근데 나를 한번 안고 그렇게 밖에 나갔다 오더니 우리 삼촌이 한 4년 동안 우리 집에 안 왔어. 내가 걷고 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애 안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와, 네. 진짜 대박이다. 네. 야 장난 아니네. 음. 오창석 씨는 태어날 때 몸무게 알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는 넌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이 안 부모님이 나는데, 말씀을 해주셨겠지. 부모님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안 나고 저도 네. 크게 낮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키 109cm. 109cm? 109cm. 그 이후로 별로 안 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크게 아니죠, 많이 큰 거죠. 많이 큰 거죠. 예. 109cm. 109cm면 딱 진돗개 키네요. 109. 네.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공격은 재밌어야 합니다. 아 젠장. 빨리 영화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리고 자꾸 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예요. 네.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영화 존윅 4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을 전에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원을 한 번 했습니다. 했었고, 음. 자, 2, 3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4가 개봉이 돼서 1부에서 존윅 4 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영화 바람 이야기 다룰 예정입니다. 배우 이유준 배우, 뜨기 역할을 했던 이유준 배우도 함께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존윅 4가 지금 뭐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네. 네. 음. 네, 지금 극장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 영화 진짜 이러다 멸종될 판이에요. 지금 킬링 로맨스도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네. 호불호가 많이 나뉘면서 대부분이 불호 쪽에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이 영화는 내가 꼭 극장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좀 기다리면 OTT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은 많이 있는데 요거 내가 극장 한번 오랜만에 가서 봐야겠는 걸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만한 뭔가 극장 가서 보면은 본전 뽑겠다 싶은 영화들이 없습니다. 근데 존윅은 정확히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정확히 돼요. 극장에 가고 네. 싶잖아요. 네. 이번에 존윅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서 보는데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런 영화랑 싸워서 대한민국 영화가 네. 관계 끌어모으려면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네. 극장에서 보기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확장성은 굉장히 없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타겟팅 20대 여성이 신나서 볼 수 있을까? 누가 강권해서 보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그 포스터를 보고 이거 보러 가야지는 좀 쉽지 않은 또 영화예요.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 그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하기 쉽지 근데 않다는 들어가기가. 네. 근데 던전 앤 드래곤처럼 그렇죠. 보러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근데 던전 앤 드래곤은 이게 처음이었는데 존윅은 이미 4편이라 웬만한 사람들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1, 2, 3를 모르면 더 안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웠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강권해서라도 한 번 꼭 극장에서 보시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영화 맞아, 볼 때. 맞아. 알겠습니다. 존윅이 사실 1편이 우리나라에서 승행 성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좋았을 리가 없죠. 네, 존윅 네. 1 개봉했을 때만 해도 진짜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영화였었거든요. 존윅 1은 13만이었고요. 13만. 2는 28만. 어. 3가 100만. 어우. 3 때 터졌구나. 내가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영화를 홍보하고 다녔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영화 진짜 재밌다 꼭 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어요. 1편 때는. IPTV에 올라왔을 때도 그거 있으니까 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그저 그런 액션 영화 정도로 취급받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붐이 돼가지고 이제 모두 너도 나도 모두 이제 존윅 마니아가 돼가지고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남들이 이게 이러이러해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 듣고 이러이러해서 훌륭한 거구나. 그럼 이제 나는 이 영화가 훌륭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매니아구나, 마니아구나라고.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거 이제 영화 유튜버들의 공도 좀 있어요. 사실 영화 유튜버들이 이제 뭐 이거 존윅 존윅 가지고 컨텐츠 있겠다, 그런 것도. 엄청 만들었거든요. 존윅이 훌륭한 액션 영화인 이유, 뭐 존윅이 총을 쏜 다음에 총을 45도로 기울이는 이유, 뭐 이런 거,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는 이유 막 해가지고 이유 시리즈만 한 500개 나왔을 거예요. 우와. 네. 저도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거의 없다 형을 포함한 영화 유튜브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존윅 3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장원 형이랑 둘이서. 네.
그래서 그때 3를 그냥 원투 안 보고 쓰리도 너랑 봤니? 네. 원투를 안 보고 3 파라벨룸인가 네. 그거를 그냥 파라벨룸.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처음 봤는데 재밌어요. 어. 재밌었는데 원투를 아예 몰랐잖아요. 그럼 장원 형이 보자고 안 했으면 아예 3도 안 봤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투 3를 엮으면서 네. 네. 유튜버들이 이제 재밌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그 조합한 조합한 영상은 다 되게 다 멋있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그게 4편에서 저는 완성이 됐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닉 4 지금 굉장히 흥행 성적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네. 보셨을 것 같은데. 평도 되게 좋아요 지금 해외에서. 음. 조닉 시리즈 중에 최고 평점을 기록하고 있고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닉 시리즈 중에 4편이 최고다. 원래는 다 대동단결에서 1편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1편이 이제 4편으로 네. 바뀌었죠. 자, 다들 그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방송 슈퍼챗 후원자분들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방송 던전앤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였습니다. 토지킴님, 김손오브건님, JJ님, 재미주잉님, 엔드밀크01, 조국개별, 조성호님, KWS 1359님, 도미선춤님, M자기획님, 언제나 한량님, 이한솔님입니다. 지난주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업 다이어트 한다며 쓸제이 수정 중역 규리 해리아리 아빠 범죄나 사랑의 V 한성장 총지배인 제주 그릉그릉 파스타 아지매 뒷문 단속 문선 시간 거꾸로 간다 수사니웃 진행기계 작가용 우승 맛집 울산현대 우리평공항택시 거업 다이어트 한다며 최감 제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어업과 룩백 광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코어업 오창석 씨가 읽어주시죠.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답니다. 코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커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업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루 두 하루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코어업입니다. 자 면역력 관리, 건강 관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 네. 그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면서 좋은 거 먹고 그럼요. 이런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조적으로 이제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먹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 비타민 기본적으로 드실 텐데 코어업으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어업이었습니다. 자 룩백 퍼퓸 미스트 손문선 씨가 읽어주시죠. 멋진 남자가 되는 가장 편한 방법 룩백 퍼퓸 미스트 광고입니다. 이성에게 멋진 남자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룩백 퍼퓸 미스트를 사용하면 쉽고 편하게 매력적인 향기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력 어필을 위해 룩백이 2+2 이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아재 냄새를 제거하는 특별한 기능과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3가지 명품 향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겨보세요. 100ml 대용량 구성의 2+2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멋진 남자는 향기로 기억됩니다. 검색창에 룩백 검색하세요. 네. 자 룩백 퍼퓸 미스트입니다. 요즘 황사 심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바이크 타잖아요. 바이크 타잖아요. 그럼 눈엔 안 보이잖아. 근데 좀 타고선 어디 실내 들어가면 내 몸에서 내가 느껴져 먼지 냄새 나는 거. 먼지 풀썩거리고 막 냄새 나는 거. 먼지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아무래도 이제 땀도 많이 흘리거든 오토바이 타면서 옷 안에다 이제 바람막이 같은 거 입으니까 안에서 이제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이 땀 냄새도 약간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쾌쾌한 냄새가 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옷 좀 털어내고 그 위에 살짝 룩백 뿌리면 확실히 그 잠깐 동안은 이게 좀 감춰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이제 봄 되면 이제 창문 열고 많이 다니잖아요 차 네. 안에서. 그러면 계속 꽃가루 같은 거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뭐야 일산 넘어오기 전에 여기 무슨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코 찌르는 맞아요. 냄새 한번 거기 들어오는 한번 타이밍이 냄새 나요. 있거든요. 그 네. 구간이 있어요. 네. 네. 그 구간. 그 구간에서 네. 항상 냄새가 납니다. 매번 자유로. 당합니다. 매번. 네. 꽤 오래됐어요.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지.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전에 난지도였고 그래가지고 그 처리한 냄새가 좀 나는데 맞아요. 예, 기억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서 여러 가지 냄새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네. 여러분들 몸의 향기도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향기도 룩백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룩백 퍼퓸 미스트였습니다. 오리온 로션 민경 씨가 읽어주시죠. 네.
건조한 남자 피부를 촉촉하게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데요. 건조하고 거친 남자 피부를 위해선 수분 보충과 미백, 주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룩백 올인원 로션은 로션 하나만 발라도 수분 보충, 피부 미백, 주름 개선이 한 번에 가능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스킨과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등등 단계별로 챙겨 바르지 않아도 아주 간편하게 피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가의 명품 화장품과 차이가 없는 원료와 레시피로 제작되었으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개에 29,000원에 구입 가능한 1+1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룩백 검색해주세요. 네, 자 룩백 오일원 로션입니다. 예. 자, 룩백 오일원 로션으로 여러분들 피부 관리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 한 방에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뭐 발라요, 창석 씨는? 요거 하나 바르죠. 더 안 발라요, 창석 씨도? 더 바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저 바디크림만 바르니까 얼굴 바르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남자들이 다 이래요. 네. 심지어 이제 방송하는데도 네. 이렇게 이 정도면 웬만한 남성분들 다 그랬다고 봐야 사실 됩니다. 저는 좀 더 발라야 되거든요. 어. 거의 관리를 안 하니까 네. 피부과도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좀 진짜요? 이제 방송을 하는 자세로서는 딱히 좋은 자세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보통은 하나만 바르고 또 샤워를 여름 하루에 2번 할 때, 3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반복되는 과정 자체가 짜증납니다. 그래서 더 하나로 바르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걸 써봐야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보통 남성들보단 좀 더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 확실히 근데 사실 그 뭐라 그럴까 한 것과 안 한 것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피부는. 그럼요. 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저것 생활에 치여가지고 바쁘시고 또 습관이 안 들어서 힘드신 분들은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걸 바르셔야 되거든요. 룩백 네. 오른 로션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뭘 바르냐보다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틈날 때마다 발라준다. 네, 씻고 네. 그 먼지 입구덩이 위에다가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며칠 이제- 있다 들어왔는데 그 위에다가 바르는 거는 네. 그건 이제 뭐 이제 국수 나오겠죠. 어. 네, 뭉쳐져 가지고. 네. 멘트 좋다 진짜. 어쩜 저럴까, 그치? 머리를 뽑고 나서 멘트가 더 꼬인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굉장히 드네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보통 머리카락 저렇게 꼬아 놓으면 뭐좀 독한 말로 해도 좀 순하되거든. 좀 귀여워 때문에. 보이는데 더덕해진 더 베베 꼬여 보여. 아니 근데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네. 독설이랑 잘 어울려. 죄송합니다. 예, 좀 네, 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약간 이게 가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약간 누구 욕하고 싶을 때 만나가지고 데리고 욕하고 싶어요. 데리고 다니면 진짜 찰지게 할 것 같아. 여자들은 다 이렇게 날 이용만 한다니까. 다 지들 목적으로 이용만 해. 야, 그것도 감지덕지 했마. 그래서 언제 연락할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연락 줘. 주머니에서 스케줄 나와야 조정하게. 되고. 어. 야, 그래도 할 때. 네. 목적만 딱 달성하고 그냥 보내겠냐? 어떻게든 뭐 네. 보답을 하겠지. 그러니까 욕 받다고 뭐든 해주지 않겠을까? 그래? 말 말뚝밖에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야, 말등밖에 어떻게 20년만 해볼래? 한번 해볼까? 네?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줄 테니까 음. 그 기회는 나한테 줘라. 한 방에 허리 분질릴 수 있을 것 같아. M장 그거 하기 전까지 벌크업 하겠네. 장난 아니지. 존나 쳐먹어야지. 곧 기사 나오겠네요. 강남 한복판에 남자 2명만 죽이고 있는. 아무도 올라탄다 해도 아무도 안 올랐다. 소무사 갔어. 택시 타고 갔어. 소무사. 2명 머리 박고 있으면 택시 타고 바로 가요. 진짜 그 할 수 있는 기회만 송무선이한테 준다면 잠수부들이 그 잠수할 때 쓰는 납띠 같은 거 두르고 있습니다. 그거 엄청 무거워. 납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들어가야 무겁잖아. 되니까. 세게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룩백 오리온 로션 잊지 말아 주시고요. 룩백 퍼퓸 미스트도 있고요. 코어업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덕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잡스럽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닉 4입니다. 저거 뭐 사실 조닉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별반 다를 건 없지만 다른 시리즈와 좀 다른 결말이 살짝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일러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좀 민감하신 분들은
자, 영화를 보고 시청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잡스럽다에서 얘기한 모든 영화 통틀어서 어. 스포를 알아도 전혀 타격이 없는 영화 전혀. 거의 뭐 가히 1위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도 최고라고 봅니다. 네. 스포가 근데 이제 있어도 조닉 시리즈 앞에서 있었던 조닉 시리즈랑 다른 결말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니야 그래도 이거보다는 네. 던전 앤 드래곤이 더 그래요. 아 스포를 알아도 전혀 스포 알아도 상관없는 재밌다. 영화. 네. 맞아요. 네, 그거나 이 영화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네.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는 그야말로 과정이죠. 눈으로 보는 것들, 음. 이 화면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액션 시퀀스들, 네. 뭐 이런 것들, 화면 구성, 네. 뭐 이런 것들 미장센 보는 맛으로 액션 영화 특유의 미장센 보는 맛으로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조닉 뭐 시리즈의 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저는 뭐 거의 이제 태양의 서커스 보는 기분이었어요. 오. 야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아. 진짜. 야 니들이 여기까지 하는구나. 네. 야 이 끝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그냥. 아. 네.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진 장 진짜 네, 많았죠. 진짜 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지점이 뭐냐면 조닉을 안 보다가 이번에 본 사람들도 만족을 좀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조닉 팬들도 만족을 시켰어. 이게 쉽지 않거든 그게 사실. 쉽지 않죠. 네. 왜냐면 대중이 만족하면 찐 팬들은 좀 싫어해. 매니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왜냐면 색깔을 잃었다라고 하거든. 3가 좀 그랬어요 사실. 3 조닉 3가 그 흥행은 성공을 했지만 네. 조닉의 찐 팬들은 네. 아 조닉의 원래 맛이 좀 많이 희석이 됐다. 조닉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칼을 들기 네.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상한 무슨 닌자도 아니고 사무라이도 아닌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 일본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네. 그리고 난 오토바이 액션 씬도 멋있긴 했는데 조닉에 네. 어울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디저트 음. 칼이 디저트였죠. 네. 네. 체드 스타일스키가 약간 어렸을 때 자기가 봤던 홍콩 영화, 뭐 일본 사무라이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오마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4편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그 멋진 사무라이에 대한 아. 동경이 아, 있는 것 일본을 같더라고. 엄청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봉이 좀 있어. 일봉이 네. 좀 있어요. 네. 마지막에 스키야키 이렇게 올려놓고 네. 그래서 다음 연출하는 작품도 그 일본 배경인 영화일 거야 아마. 어. 아쉽다. 한국 그 경복궁 배경이 좋은데. 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네. 미국 사람이니까 맞아요. 뭐 네. 그럴 수 있지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이 영화 어쨌든 액션 영화잖아요. 네. 액션 영화인데 대중성을 띄웠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느꼈던 게 장소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007 같은 경우는 막 탑에 오르고 와 저기 올라가 저기서 네. 싸워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냥 어쨌든 특별한 장소긴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높은 계단 그렇죠. 그냥 클럽 안 네. 그러니까 누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화려한 액션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007이 보여주는 대부분의 그런 온갖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는 씬은 007 시리즈의 전통이자 사실은 007이야말로 정말 이 사람이 액션씬 하는 게 살짝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비슷한 액션을 하니까. 잠깐 싫어한다 또 이제. 왜 또? 아니, 공공질 아니. 팬이라. 아니 뭐 아니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하는 아니라고. 007 아닙니다. 007 팬이라기보다는 007도 좋아하지만 다니엘 크레이그의 팬이죠. 그 중년 나이를 좋아하는 거야. 맞아요. 다니엘 크레그의 그 몸통을 좋아하는 거죠. 몸통을. 네. 네. 사실 다니엘 크레이그 스타일 그 이전 007은 싫어하잖아요. 아 너무 느끼해요. 그러니까. 피어스 브로스넌. 느끼합니다. 피어스 브로스넌 진짜 버터 한 덩어리죠. 네.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약간 상남자 아니면은 좀 콜린 퍼스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키아누 리브스는요 거의 60살 다 되신 것 같아요. 키아누 57세. 리브스는 네. 만 만 58세. 진짜 잘생기셨지만 추구하는 중년미하고 거리가 좀 있지. 예. 음. 저는 조금 어. 그래서 얘기 얘가 뭔데 얘 중년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족같네. 좋네요. 오랜만에 주목 다시 받고 받는 게 좋아? 반전이거든요. 리더잖아. 아 리더야. 리뷰 중에 웃긴 거 봤는데 이번에 존윅 4 보고 막 존윅의 그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이 엄청 많았잖아요. 막 계단에서 구르고 그래서 네. 노인 학대 아니냐고. 그런 얘기 댓글이. 근데 약간 저도 차에 너무 많이 치일 때 너무 아니 아프잖아요. 몇 번을 치는 거야.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 계단에서 계속 굴러 떨어질 때 좀 어. 제 몸이 다 아픈 느낌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아니 이 감독이 보면 이 뚝심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약간 변태적 성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가학을 계속 보여줄 때가 있어. 아. 네. 이게 시리즈별로 있거든 이게. 아. 3편에도 보면 그 유리 전시되어 있는 거기다 대고 계속 집어던져. 계속 집어던지거든. 한 3번인가 4번을 계속 집어던져. 네.
이제 그게 4편까지 보니까 어. 이제 약간 개그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버스터 키튼이라고 헐리우드 영화 사상 최초로 몸 개그를 시도했던 네. 제가 예전에 잡스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죠. 헐리우드에서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가 나온 게 아니라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 중국에서 나왔다. 성룡. 그래서 요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저는 그래서 버스터 키튼에 대한 거의 오마주로 보였어요. 이 정도면. 네. 사실 그렇게 많이 굴러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스노우볼도 아니고 뭐 그렇게 굴러가 사람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그 계단에서 한 번만 굴러도 도성 사람들은 못 일어납니다. 그럼요. 다 부러지지. 네. 보면서 야, 아유, 이게 겨우 힘들게 계단 끝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 날 받아. 날 받아.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네. 키아누도 키아누지만 네. 감독도 진짜 네, 독한 찐이에요. 놈이다. 이 새끼 독한 진짜 사람이다, 찐이야. 진짜. 네. 아니, 원래 그 스턴트 더블 출신이고 액션 이제 무술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네. 한번 아예 진짜 이번에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보다 견자단이 더 나이 많아요. 오. 견자단은 이제 59세, 내년이면 60입니다. 네. 근데 진짜 몸이 날래더라고요. 아직도. 존나 빠르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더 느려 보여. 맞아. 견자단이 워낙 빠르니까. 안 그래도 키아누 리브스 느린데. 좀 느리잖아, 어. 원래. 게다가 안장다리에 어기적 막. 거의 반 좀비처럼 이렇게 되잖아. 아니 그래서 약간 그 컨셉 아니에요? 발 다친 거 컨셉 아니에요? 근데 그 안장다리는 1편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원래- 나는 이번 편에 또 약간 그게 컨셉인 줄 알았거든. 원래 뛰는 폼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견자당 눈 없었으면 그냥 한 3초 안에 끝냈을 거예요. 맞아. 눈 떠 있었으면은. 키아누 리브스의 스텝만 보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여자 주인공 스텝이거든요. 짝다리. 토카토카 춤출 것 네. 같은 느낌이죠. 일본 애니메이션 여자 주인공들은 다 짧은 치마에 안장다리를 하고 맞아. 이번에 스즈메도 그렇죠. 야, 스드메 조심해. 스튜디오 드레스 네. 메이크업이죠. 남자들이 키아누 얼마나 리브스 무서워하는데.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돈 너무 많이 나와서 청담동 스드메 하면은 벌벌 떨어. 네. 어. 정말 세상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두 배우 나이 차이는 1살 차이네요. 네. 네, 견자단이 1살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톰 크루즈가 61살. 1년생인가?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60일 거야. 아마 61인가 60인가. 63년생. 63년생이면 60이네요. 62년생이니까 견자단보다 1살 많네요. 네. 오.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62년생. 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2살 어리네요. 그러네. 대통령 60이거든. 네. 어쨌든 지금 나는 지금도 내 몸 감독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넘쳐나는데 일어나는데 넘쳐나는데 네. 대단하다. 몸 관리를 참 두 배보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액션 연기를 그렇게 음. 진짜 개빡셌을 것 같더라고. 존윅 보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네. 키아누 리브스 혼자 고생했거든 3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견자단도 함께 고생하니까. 나는 견자단은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지 않았어? 견자단 배우가 2, 3편에는 안 나왔었던 거죠. 안 나왔어요. 안 저는 나왔지. 1편이랑 4편만 봐가지고 아. 이제 견자단이 그 앞에도 나왔었는 되게 궁금했어요. 눈을 잃은 스토리라던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거 스피노프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지금 존윅 4가 이렇게 빵 터졌으니까 지금 제작사랑 감독은 벌써 5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존윅의 세계관을 무대로 하고 있는 시리즈가 2개가 지금 그 호텔. 네, 그 호텔 얘기랑 컨티넨탈. 그 또 컨티넨탈. 발레리나라고 발레리나. 여자 킬러를 주인공으로 한 그 시리즈가 2개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건 5편을 만드는 거일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4편 마지막에 존윅이 죽긴 하지만 네. 우리는 존윅의 비석밖에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따라오는 암살자들을 피해서 비석 하나 세워놓고 음. 페이크 치고 딴 데서 살고 있었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작사하고 감독하고 키아누 리브스하고 엄청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 네. 이 제작사에서는 여지를 좀 더 남겨서 네. 확실히 죽지 않은 걸로 좀 살아 있는 걸로 찍어도 놨더라고. 네. 그 비석 보이잖아. 네. 그 저 멀리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도 찍었어. 근데 그 이제 결국 감독 이런 건 안 멋있다. 간지가 너무 떨어진다. 당연하지. 예. 죽일 때 확실하게 깔끔하게 존윅이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좀 해주자라고 감독이랑 키아누 리브스가 우겨서 그 장면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작사의 욕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이해가죠. 네. 왜냐면 이 제작사도 그렇게 큰 제작사가 아니거든. 비교적 헐리우드에서. 네. 근데 이 존윅으로
아무도 투자 안 하겠다는 존윅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대박 났거든. 네. 그래서 다행히 진짜 힘 있는 제작사랑 하지 않아가지고 네. 많은 걸 좀 양보해줬어요. 그래서 존윅이 존윅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거든. 근데 제작사 분들도 뭐 제 얘기 듣진 않으시겠지만 키아누 리브스는 마음에 안 들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합니다. 스피드 2 찍자 그랬는데 스피드로 본인이 얼마나 크게 네. 떴습니까? 헐리우드에서 완전 제일 잘 나가는 배우로 만들어준 스피드 2편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갔어요 촬영장에. 예.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배 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네? 배? 1편은 버스 탔잖아요. 아, 음. 배. 2편은 뭔가 속도감이 느껴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근데 똑똑한 선택이었다. 네, 그렇네. 2편 존나 망했잖아요. 배는 네. 쾌속정이 아니면 그렇게 스피드를 그렇죠. 나타내기가. 근데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여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겠냐 싶어가지고 안 하겠다 그랬대요. 스피드 2가 근데 나왔어요? 네, 산드라 블록이랑 다른 배우 제이슨 패트릭인가 나왔던. 네. 나와서 둘이 찍었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네. 존나 망했고. 폭망했구나. 음. 근데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했던 영화를 보면 다 세계관이 뚜렷한 영화들을 좀 많이 하긴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작품 선정할 때 그런 약간 서브컬처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 네. 보면은 뭐 다 그렇잖아. 이것도 그렇고 콘스탄틴. 콘스탄틴도 만화 원작이고 네. 그리고 매트릭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이상한 사무라이 영화도 47 론인이라는 영화도 찍은 적 있고. 47 론인 이 영화 진짜 코미디예요. 너무 웃겨. 처음에 이제 일본이 배경이 일본이야. 네네. 안개가 거치면서 막 뭐 16세기 일본 막 외국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뭐 어. 본권주의적 국가였다 막 이러더니만 네. 딱 나와서 일본이 처음 나와서 하는 대사 뭔지 아세요? 헤이 이런단 말이야. 아니 외국인이 안 들어왔다며 왜 다 영어 하냐고.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키아누 리브스는 동양적인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사 안 맞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예.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그러네. 그래서 이거 자막 쓰신 분 번역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 그분. 네. 황석영? 아닌데 이름 뭐였지? 있어. 되게 유명한 유명하신 번역. 황석희님. 황석희. 이분이 존윅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유가 다른 영화의 반밖에 안 된대. 주인공 맞아, 대사가. 맞아. 야, 아니 다 합쳐도. 네. 존윅은 시간만 넉넉히 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본인? 미묘한 디테일을 못 살리겠지만 네. 의미 전달 다 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럼요. 네. 대본집 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네.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에서 말한 단어가 380단어밖에 안 된다고 우와. 합니다. 총은 한 6,000발 쏘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오프닝보다 지금 훨씬 더 적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웬만한 거 그냥 뭐 1편부터 이걸로 다 그냥. 수트 달라고 하고 디저트 달라고 하고. 1편산 대상 그거밖에 없잖아. 네 아들 어디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대사만 하니까. 네. 네. 어쨌든 이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이런 매력이 저는 거기서 작품 선택하는 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냥 약간 평범한 작품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키아누 리브스가 저는 되게 헐리우드에도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 배우가 있구나. 키아누 리브스는 이미지랑 인맥으로 살아남은 배우예요. 인맥이요? 솔직히 이 배우가 뭐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키아누 리브스 연기 더럽게 못해요. 감정 연기는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돼. 사실 나는 키아누 리브스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역은 터미네이터라고 생각해. 감정 표현이 전혀 없는. 전혀 없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러게 몸이 또 별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스피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핫한 스타가 돼갖고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다망에서 또 키아누 리브스 엄청 다작했거든요. 계약하면 그냥 뭐 사람이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영화 찍어줄게 이러고 찍어준단 말이에요. 다 망하고 나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 커리어 끝나나 싶을 때 매트릭스가 막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네오 역도 윌 스미스가 까고 다른 배우들도 막 까고 이런 거 키아누 리브스 내가 할게 이러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대박 완전 초대박이 났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매트릭스 때문에 바람 좀 타다가 또 한 달 동안 산산하다가 또 이제 조금씩 내려가다가 콘스탄틴이 터져요. 또 콘스탄틴이 터져가지고 역시 키아누 리브스는 양복 입고 총 쏴야 존멋이지 막 이러면서 또 영화 몇 편 찍다가 또 떨어져. 이제 또 존윅이 터져요. 야. 그럼 이 영화 이 배우의 매력은 쎄뻑에 있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쎄뻑이. 네. 기본적으로 배우는 역시 허우대와 상이다 얼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분위기와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연기를 아무리 못해도 맞아요. 네. 딱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화면을 흡입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연기를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연기도 못하는데 인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상도 안 드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키아누라는 허우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스피드 때 보면은 진짜 꽃미남이야. 아유 진짜 황홀해.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그리고 동양적인 미도 좀 갖추고 있었어.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얼굴 할머니가 보면. 중국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중국계 하와이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면 약간 혼혈 느낌이 좀 있어. 어릴 때 지금은 완전 백인 느낌인데 이 스피드 나왔을 때 보면은 진짜 동양적인 아름다움도 좀 있고 진짜 꽃미남, 개꽃미남, 전형적인 꽃미남 느낌이거든요. 네. 흠잡을 데가 없는 얼굴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쇠뻑이 뭐예요라고 했는데 네. 운 같은 겁니다. 네. 운, 행운 뭐 네. 이런 거. 운빨. 재수. 운빨. 정확히 얘기하면 쇠복입니다. 쇠복. 옛날에는 쇠가 돈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쇠복. 그래서 쇠복이에요. 쇠복. 아 네. 진짜? 몰랐어요. 근데 시옷이 붙어가지고 이제 쇠복이 되는 거지. 네, 근데 근데 이 이게 질문을 쇠뻑. 오일남 할아버지가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 네, 분이 제일 물어보니까. 잘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아 쇠복이구나.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 네. 될것 그리고 이제 같습니다. 매트리스 찍을 때 또 키아누 리브스 물욕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매트리스 찍을 때 매트리스 2편이 아마 런닝 개런티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근데 2편이 제일 크게 흥행했거든요. 맞아. 오. 출연료로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받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인생은 이미 끝났네요. 그렇지. 다음 때까지 끝났어요. 거기서 아. 인생은 1억 달러로 손을 진다고 생각해 4천억이에요. 네. 잠깐만. 4천억이 4천억이라고요? 아니지. 1,000억이라고 하면 될까?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무식하게 1,200원 잡고 계산하면 어. 1,200억이에요. 1,200억. 음. 네, 이 정도로 벌었는데 자기가 이거 받기에 너무 많은 돈인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내 스턴트 더블을 해줬던 배우들한테 할리 데이비슨 한 대씩 사 돌렸죠. 네. 와. 사람 다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중에 한 명이 체드 스타일스키예요. 맞아요. 아. 이 영화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쇠복이라기보다는 인덕이야. 아, 어. 이번에는 그 자기 대역했던 스턴트맨들한테 롤렉스를 돌렸다 그래가지고. 네, 서브마리너. 롤렉스면 음. 서브마리 나오면 네. 2천만 원 잡고 2천만 원 잡고 하나에? 야 하나에. 아. 스틱이 더 비싸죠 요즘에. 네. 5명인가 줬다면서요? 네. 그 뭐 네, 이름 그래서 박아서.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롤렉스가 아니라 바시론 콘스탄틴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또 맞아 스턴트맨 진짜 고생했을 텐데. 네. 누구 한 명 얘기하지 않을까? 5명 중에 한 명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롤렉스.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예. 예. 왜냐면 어쨌든 세금 내야 될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절반은 세금으로 뜯기니까요. 네. 네. 아 내가 봤을 때 아마 그 5명에서 몰아주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서 한 명한테 다 몰아주기. 아 그럼 1억이잖아. 아니요, 이 5분이 인증샷을 찍었네요. 네. 아니 사진 찍고 몰아주기. 몰아주기 했겠지. 싹가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찍었거든. 네. 그게 짱캠퍼 하기 전일 수도 있지. 엠보. 엠장 다 가져갔다. 손만 딱 모여 있거든. 네. 그러니까 전부 주먹을 냈었군요 그때. 전부 주먹. 근데 이렇게 자기 대역 배우들한테 신경 쓰는 배우가 많을 것 같지만 많이 없거든. 많이 없죠. 생각보다 없어요. 네. 아니 자 뭐냐 마블의 배우들 인터뷰하는 뭐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저기 뭐야 도끼 들고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토르? 토르 역할을 맡았던 크리스 배우가 햄서스. 네. 도끼인가요? 자기 대역을 했던 망치. 배우. 망치였다가 도끼로 바뀌었죠. 진짜? 도끼로 바뀌었잖아. 아, 그렇잖아. 두 번째 맞다. 두 번째 도끼다. 그랬나? 들어보지 안 봤나 봐요. 난 사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이 헛나온 건데 어떻게 말이 돼버렸네. 어쨌든 쇠복이죠. 네. 배우들 인터뷰하면서 그 토르 역할 배우가 우리 저 액션 배우들 대신 해주는 대역해주는 스턴트맨들이 지금 우리의 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발언이죠. 근데 네. 그 옆에서 네. 캡틴 마블 역할 네. 그 배우 이름 뭐죠? 브리 라슨. 브리 라슨이 얼굴 정색 빨면서 네. 무슨 소리야? 난 내 액션 내가 다 했어. 네. 근데 막상 대역은 브리 라슨이 제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브리라스는 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좋은 얘기가 나온 배우가 아닙니다. 그 스탠리 사망했을 때도 지 뭐 멋진 척하고 사진 쳐 올려서 자기 RIP 했다가 이니셜 박혀 있는 명품 가방 들고. 욕 존나 처먹었었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배우는 개념이 없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거든. 네. 스칼렛 요한슨만 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스칼렛 요한슨은 인성 좋은 걸로 유명하고요. 그럼요. 뒤에서 이제 돈치들이 사실 거기 앉아 있었던 배우 중에 아마 경력 최고였을 거예요. 이 사람 엄청나게 다작하는 배우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또 유명한 감독들하고도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돈치들이 쳐다보는 표정이 아주 걸작이더라고요. 야 이거 개념 없는 게 뭐야 이거 막 이런 거 쳐다보고 계셨는데 아무튼 네. 근데 또 이제 요즘 마블에서는 브리 라슨이 선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영화 찍은 감독은 더하더만. 네. 여자 감독. 네. 그래서 박서준을 그렇게 쓸 건가? 너무 걱정됩니다. 몇 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네.
일단 헤어스타일은 등신을 만들어놨어. 네. 네. 그 옛날 그 저기 김명민을 만든 그 똥덩어리 하던 그 네. 시절에 배트맨 바이러스. 배트맨 아. 바이러스 머리를 해놨던데. 박서준 씨 너무 멋있는데 너무 못생기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는 배우인데 네. 한창 좋을 때 데려가서 맞아. 가장 안 좋은 상태. 물론 이제 박서준 씨 입장에서는 이제 개런티가 국내 모든 작품을 쌩깔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마블이니까. 네. 그러나 조금 아쉽다. 네. 근데 저는 마블이 과연 지금 동양인 배우들, 흑인 배우들한테 백인 배우들 주는 것만큼 챙겨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까 챙겨줘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주겠죠. 뭐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결국은 이제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백인 배우들, 그러니까 유명한 백인 배우들 같은 경우에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셉니다. 협상 졸라 심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과연 우리 샹치 찍었던 그 배우 있잖아요. 네. 걔 이름이 시무리우였나? 걔한테 그렇게 개런티 많이 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진 않겠죠.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네. 아무튼 마블 얘기는 거의 없다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줄거리 사실 손문서 씨 항상 줄거리 소개 장인으로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줄거리 소개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준비했잖아. 그럼 합시다. 그럼 합시다. 하죠. 네. 네, 합시다. 진짜 간단해요. 근데 줄거리 네. 왜냐하면 또 길게 갈 잡아주는 필요 없기 인물이 때문에 있어요. 일단 자, 건달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금목고의 스토리. 아저씨 골프 치다 왔어요? 금목걸이의 팬디니트. 전형적인 이제 네. 잠깐만 밀수 가방은 어디 있니? 밖에 있어요. 머리 조금만 짧으면 강성범 씨거든요. 강성범 씨가 요것은 굴자다 할 때 그거 패션이죠. 의상 빌린 거예요 혹시? 성범이 형 저 옷 있어. 네. 빡친다 씨. 네, 조닉 4 가겠습니다. 일단 조닉 3까지는 다 보셨다는 가정하에 네. 최고 회의한테 쫓기던 존이 바워리 킹에게 구조돼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요렇게 4편이 시작을 해요. 네. 자, 이제 준비를 끝내고 존이 최고 회의 장로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이제 그때 3편에서 빼앗겼던 반지를 돌려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장로가 말하죠. 네가 자유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존이 그 자리에서 그 장로를 쏴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최고 회의가 그냥 발칵 뒤집혔죠. 사실 이거 3편에서만 해도 자기가 충성을 맹세하겠다면서 자기가 자기 손가락 잘랐던 그렇죠. 어. 사람인데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최고 회의가 존윅을 처리하려고 그라몽 후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존윅을 처리하라라는 명을 내리는데 그라몽 후작이 또 거의 미친 개예요. 네. 그래가지고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존윅을 도왔던 뉴욕 컨티넨탈 호텔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죠. 네. 그리고 존이 도움을 받으러 갔던 오사카에 있는 호텔까지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몽 후작이 존을 죽이기 위해서 한 명의 킬러를 소환하는데 이 사람은 존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견자단이 연기한 인물이죠. 근데 케인은 이미 옛날에 두 눈을 잃고 은퇴한 킬러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케인이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몽 후작이 이 딸을 볼모로 존을 처리를 해라라고 강요를 하고 결국 케인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존을 노리는 또 한 명의 킬러가 등장하는데 진짜 끝내주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너 걔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노바디라는 킬러예요.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존 윅을 한 방에 안 끝내고 현상금이 계속 오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존을 추적하죠. 이렇게 그라몽 후작을 비롯해서 존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이 점점 압박을 해오는데 존이 뭐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존이 그라몽 후작을 직접 찾아가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컨티넨탈의 매니저죠. 윈스턴이 존에게 말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네가 그라몽을 죽여도 아마 최고회의에서는 계속 대신할 사람을 보낼 거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최고회의 결투라는 오래된 전통의 방식대로 그라몽 후작을 죽이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죠. 자, 그렇게 존과 그라몽 후작이 1대1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라몽 후작이라는 사람이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존한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라몽이 존과의 결투에서 자기 대리인으로 아까 그 견자단이 연기한 맹인 킬러 네, 케인을 세웁니다. 근데 승부의 룰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무기가 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케인은 맹인이니까 근접거리로 하는 칼도 아니고 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라몽이 결투 장소에 존이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하도록 이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에 못 나온 쪽은 자동으로 패하게 되고 패하게 되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게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을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존 윅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파리에 있는 모든 킬러들이 다 존 윅을 쫓을 수 있게 다 얘를 쫓아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존윅 1편 제외하고는 언제나 존윅에게 현상금이 걸렸어요. 네, 2편 3편은 다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액이 제일 많았다고 했던가 뭐 그래 아무튼 그래요. 네. 참 재밌는 건 초반에 덤벼드는 애들은 참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일단 다 모여보는 거죠. 일단 뭘 보는 거죠. 쟤네들이 킬러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내 말이 네. 아니 걔네도 킬러인데 네. 그렇게 없어 보이게 아니 우리 죽여도 되는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선이도 있고 혜정이도 있고 강민경도 있고. 거의 존윅 죽이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느낌이야. 아 그렇죠. 일단 돈이 가보자. 많으니까 돈 현상금이 많으니까 일단 가보는 거죠. 일단 가보자.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에서 킬러들이 존 윅을 죽이려고 모여드는데 거의 존 윅한테 이제 학살을 당하면서 존 윅이 최후의 결투 약속 장소인 성당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액션씬들 진짜 다 백미입니다. 네. 개선문 씬, 그 다음에 뭐 그 위에서 탑뷰를 찍은 씬, 222계단 씬. 계단 씬 다 진짜 네. 와 너무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음. 봤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케인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 네. 같이 결투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둘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데 결투의 룰이 서로 30보 거리에서 한 발, 그 다음에 안 죽으면은 20보 거리에서 한 발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오면서 쏘는 건데 첫 번째 30보 거리에서 총알이 각각 서로의 팔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쏜 거죠. 그럼요. 자, 그다음 20보 거리에서 이미 존이 케인의 복부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보 거리에서 마지막 한 발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보 거리에서 총을 딱 쐈는데 케인이 여기서 존의 복부를 쏘고요. 존은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라몬 후작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마지막 처단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총을 뺏어가지고 네. 총구를 존 윅에게 딱 겨누는데 음. 요걸 지켜보던 윈스턴이 말하죠. 음. 이 애송이 새끼야. 존은 음. 아직 안 썼어. 음. 그래서 마지막에 네. 존이 케인을 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한 발로 음. 그라몬 후작 미간에 정확히 총알을 박아 넣으면서 결투를 마무리 짓죠. 네. 그래서 이 결투로 인해서 존하고 케인은 다 자유를 얻었고요. 음. 윈스턴도 권한이 복구됐지만 치명상을 입은 존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결말이 납니다. 네. 존 윅이 죽기 전에 묘비명에 러빙 허즈밴드, 다정한 남편이라고 써달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러빙 허즈밴드랜다. 다 죽인 아내에겐 다정해. 아내한테 많은 다정. 네. 하기사 뭐 아내 빼곤 다 죽였으니까. 아내도 죽여줄 수 있는 남편이었겠죠. 사실 아내가 왜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거든요. 병 아, 아파서. 그러니까 왜 아팠는지는 모르잖아요. 헬렌. 왜 네. 아팠는지. 대단한데? 이게 어디까지 갔나? 피하는 정도면은 뭐 많이 아프게 할 수 있죠. 네, 많이 아프게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러빙 허즈밴드라는 러빙 윅이라는 이제 묘비명으로 아내 옆에 나란히 묘비가 놓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5편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사실 미지수라고 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네네. 쿠키 영상 다 보셨어요? 네, 저도 네. 봤어요. 네. 한참 뒤에 나오는데 너무 기다려서. 길게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그쵸. 네. 왜냐하면 저는 기다리다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안 나오나 보다로 나갔거든요. 아. 근데 그 엔딩 나갔구나. 크레딧 이후에 나왔나 봐요. 네 맞아요. 너무 길어서 그냥 존나- 화장실 갔다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139분인가 나오더라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138분째까지 안 나오길래 돌았나 이 새끼들이 139분 될 때 딱 쿠키가 나오더라고요. 169분. 아 169분. 음.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쿠키를 네. 진짜 마지막에 끝까지 다 보도록 만들어놨더라고. 아, 존나 열받더라 근데 진짜. 좀 짜증나더라고요. 네. 난 좀 굉장히 찝찝하고 짜증났습니다. 네. 쿠키가. 그래도 전 던전 앤 드래곤 쿠키보단 좋았습니다. 오. 아, 사실 뭐 그거보다 안 좋기도 쉽지 않죠. 어쨌든 존윅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모든 존윅 시리즈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1편, 2편, 3편, 3편 다 보신 분들은요 1편은요 이야기가 정말 직선이었어요. 그냥 개를 잃은 존윅이 개빡쳐가지고 총 들고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 그게 다예요. 그냥 저 새끼 죽이면 끝난다. 한 명의 정확한 목표물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2편까지는 뭐 그래도 뭐 존윅의 새로운 미션 그리고 그 일을 시킨 새끼의 뒤통수 빡친 존윅이 다시 그 새끼 죽여버리는 거 네. 3편부터는 이제 가물가물해집니다. 근데 존윅이 왜 쫓기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액션 구경하다 보면 아 잠깐만 근데 제가 왜 저러는 거지? 잊어버려요. 4편쯤 되면 이제 완전히 망각합니다. 존윅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액션 죽여요. 죽이는 거 인정. 쌉 인정. 근데 왜 하는 건지가 가물가물해진다. 이게 저는 4편까지 오면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봐요. 1편의 그 단순하고 명쾌하고 깔끔했던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지?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액션 씬이 너무 맞아요. 좋아서 좀 홀리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자체를 좀 안 하게 만들었던 169분이었던 딴 생각 못하게 계속 홀리게끔 막 정신없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222계단 가기 전에 무슨 저택 같은 데서 네. 그 위에서 찍은 액션 부감씬. 있잖아요. 그거 좋았어요. 그 그거 좋았어요. 장면에서 미쳤죠. 그 전에 조금 졸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심장이 좀 막 뛰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뭐야? 무기. 그때 화염방 무기. 산탄총. 상탄총인데 그게 불 나가는 거 있잖아. 상탄총이구나. 드래곤 브레스. 드래곤 브레스. 오 용의 숨결. 네. 그 그 게임에도 총 그 너무 용의 멋있었어. 숨결로 나오는 거 있거든. 너무- 그거 타격감이 오지더라고. 그 저택은 그 무기가 다 살린 거예요. 네. 맞을 때마다 내가 무슨 아버지 원수를 죽인 그런 느낌이 그리고 들죠. 그 쾌감이 부감으로 찍은 그 선택이 기가 막혔더라고. 맞아요. 이게 맞아. 체드 스타일스키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더 홍콩 매스커라는 네.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부감샷을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드 스타일스키 이 양반은 그냥 계속 영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뭐 게임하다가도 이 장면 멋있는데 이런 그냥 막 갖다 쓰고 자기 영화 막 갖다 받고 우리 저 3편인가요? 2편인가요? 그 존윅이 악녀에서 영감 받았다라는 네. 네, 그 장면도 있잖아요. 그 네. 3편일 거. 3편이에요. 뭐 타고 다니는 게 나오는 오토바이 위에서 오토바이 타고 장검 가지고 있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정병길 감독의 악녀에서 영감을 받았다. 근데 악녀가 좋은 영화라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그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아니 그 장면에 영감 받은 영화가 영감 준 영화면 좋은 영화라도 하나는 칭찬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장면이 대단했다. 라는 칭찬이 하고 나서 자기 영향 그대로 갖다 썼죠. 네. 아니 뭐 사실 이 감독이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워낙 많아요. 옛날에 그 중국 무협 영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 스승님이 중국 무술을 배운 사람이고. 네. 그리고 견자단의 그 주방 액션 씬은 우와. 짧은 연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먹을 때릴 때 기본적으로 마동석 스타일의 액션은 한 대 때려서 몸이 날아가는 액션이잖아요. 근데 연문은 얘를 세워놓고 한 10대를 따락 때리는 거잖아요. 주방에 세워놓고 이게 한번 나와. 왜 그게 한 번 안 나오나 싶었거든요. 그렇지. 한번 한 번 나와야지. 해줘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네. 어차피 견제단 데려온 김에 얘가 나왔던 연문 그대로 한번 액션 쓰게 그렇죠. 해준 거죠. 근데 그 60세에 가까운 사람이 주먹을 그렇게 빨리 날릴 줄은 네.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네. 그 주방에서 막 뭘 벽에다 붙이길래 맞아. 저게 뭘까 했었는데 나서 처음에 폭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맞아. 띵동 띵동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엄청 재밌었고 뭐 깨야 되지. 근데 저는 그 견자단 그분을 연문도 안 보고 그래서 차라리 누군지 잘 몰랐는데 보는 내내 누구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닮았나 했는데 이상민 씨를 좀 닮지 않았어요? 가수 이상민? 룰라. 룰라 이상민 씨 좀 닮지 않았어요? 이상민 씨보다 한 10살 많으니까 이상민 씨가 그분을 닮은 거죠. 네. 조금 그래서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알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그래서 같아요. 초반에는 좀 약간 뭐지 촌스러운데 약간 이랬다가 네. 뒤쪽에 이제 계단씬 같은 데서 장님인데 액션하는 그 시선 처리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네. 그러니까 적을 보지 않고 약간 옆을 보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음. 네 그게 되게 그치, 인상 시선들이 깊었어요. 펴서 이렇게 네. 소리만 듣고 싸우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오늘 깊었어요. 집에 가서 연문 1편을 보세요. 오. 2, 3편은 보지 말고 1편만 보세요. 1편만. 딱 1편만. 예, 남자들은 연문 시리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옷걸이 있잖아요. 이게 옷 걸게 되겠는데 그거 갖고 한 번씩 이거 다 하거든요. 그 목인장이라 그러죠. 네, 목인장 가지고 이거만. 예. 노래방 가가지고 각자 개인기 할 때도 네, 그거 합니다. 네, 그거 노래방에서 이거 엄청 하거든요. 그거 하죠. 아니 헬스장에도 있어. 헬스장 이거 딥이라고 하죠. 이거 하잖아요. 이거. 네. 이거 딥스 할 때 거기 앞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헬스장 연문 있어. 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버려.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내일 가보죠. 내일 또 누군가 딥스 앞에서 하고 있어. 그냥 하면 창피하니까. 네. 이렇게 가. 이거. 무조건 합니다. 네. 왜냐면 나도 해보고 나도 하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잖아 이게. 가로 세로 나무 조형무에 보면 한 번씩은 다 해보거든 이거. 그럼요. 저도 망고랑 산책 나가다가 그 산책 가는 길에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딥스 그거 그 공원에 설치된 거 있거든요. 있어요. 네. 망고 줄 툭 는다.
약간 불문율이구나. 아니, 남자들을 장타는 무언가가 있어. 네. 존나 견자단이 하니까 존나 멋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지. 지금 다들 크크크크 다 이거 다 한 사람 다 100% 한다.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남자 공감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걸 따라하고 싶진 않잖아요. 내일 헬스 가서 무슨 소리 나가 딥삽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장담합니다. 남자애들이 엄청 인기 많고. 이걸 알아? 진짜? 이걸 알아? 아 그래요? 아하. 엄청 귀여워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이건 이제 이소룡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그 최근에 마케팅 관련된 책을 봤는데 음. 좋은 브랜드는 음. 단점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브랜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존 윅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장점을 극대화한 아주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 못하는 키아누 리브스를 데려다가 아내가 왜 죽었는지라든지 뭐 어떤 개와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 포에서 견자단과 과거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존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시간 더 늘어나고 액션은 줄어들었을 거고. 네. 근데 이 영화의 장점은 액션이거든요. 나발을 다 필요 없이 그냥 딸 한 번 보여주고 딸 볼모 잡고 얘를 데려와서 액션을 풀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3편에서 좀 다른 걸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네, 근데 이제 했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 보통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한번 실패했던 거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감독들도 있는데 네. 바로 정신 차리고 원래 조닉의 매력으로 바로 돌아왔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 감독이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영화 감독 출신이 아니라 스턴트 더블 출신의 액션 그 디자이너 거쳐서 지금 영화 감독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나 이런 거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게임 장면도 막 갖다 쓰고 뭐 한국 영화 보다가 그치. 인상적인 장면 나오면 그러니까 액션을 멋지게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원래 만들 때 그 액션씬 처음에 디자인할 때도 엄청 레퍼런스 보고 다 고안해가지고 이제 네.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장면 정도 가지고 오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영화 전체가 그런 레퍼런스로 떡칠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안시성 같은 영화가 오랜만에. 네. 아니 네. 조니카는 줄 아니. 네. 안시성 오랜만에.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지 않나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오면 반가워요. 안시성 끌려 나왔습니다. 네. 혹은 뭐 저기 윈터 솔저나 이런 영화들에서 레퍼런스 그대로 갖다 썼던 공조 2 아하. 이런 영화들은 이거는 이제 정말 벨도 없고 불알도 없는 거고 조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주잖아.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나 영향 받았어. 악녀라는 영화 보니까 이 장면 좋더라야. 나 좀 갖다 쓸게. 깔끔하게 말하고 갖다 쓰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몰래 막 뒷구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아까 게임에서 가져왔다는 그 이제 저택 내부의 탑뷰로 찍은 것도 사실은 보면서 너무 감탄했고 진짜 박진감 넘치는데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잘못 찍으면 진짜 짜칠 수 있는 화면이다. 근데 이거 다 이 사람이 잘 연출하니까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잘 살리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가져다가 재밌게 잘 살리면 돼요. 네. 아니 놀라운 게 감독으로서 찍은 거는 조닉 시리즈밖에 없거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조닉만 연출했어. 1, 2, 3, 4. 액션 매니아의 액션 감독이네요. 그리고 이 건프라고 불리는 거 이제 그러니까 주짓수랑 그러니까 원래 짧은 정확하게 거리 하면 여기서는 건지수지 건지수. 건지수가 맞죠. 네, 연거리 사격이랑 두 개 합쳐서 만든 건데 네. 뭐 이제 쿵호와 뭐 건의 뭐 이게 합성어인데 네. 뭐 그냥 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조닉에 쓰는 거다. 네. 근데 이것도 이 감독이 만들어낸 거, 고안한 건데 다른 영화를 위해서 원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려고 했는데 그 감독과 배우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 멋도 없고 때리는 맛. 액션씬은 타격감인데 야 꺾는 걸로 어떻게 그 타격감을 주냐. 멋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했던 건데 이 조닉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는 건지수가 딱 어울리겠다 해서 본인이 연출하기로 마음 먹고 한 거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진짜 액션으로는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게 그 러시아 그 가문 들어가려고 클럽에 어떤 돼지 한 명 죽이러 가잖아요. 금리 새끼. 근데 금리 새끼 뚱뚱해가지고 걔가 대장이고 후배 그 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조질 줄 알았는데 얘 갑자기 뒤돌려차기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이 배우는 도대체 뭔가 찾아봤거든. 그게 분장한 거지만 원래 뚱뚱한 게 아니고 원래 날렵한 약간 제이슨 스태듬 같이 생겼더라고요. 원래는
원래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몰론을 느껴서 이 사람은 뭐 붙이고 대역 없이 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동작 빠르더라고. 진짜 아, 그 깜짝 발차기 할 때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야, 뭐 정말 막 진짜 정강석화처럼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돌려 차기 할 때 너무 충격 받았어요. 나 이 저도요. 몸에서 이에 나온다고? 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이 네. 사람이 정말 빡센 상대구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빡세구나라는 게 거기서 한 번에 바로도 각인됐어요. 네. 예, 이 존윅 액션이 다른 액션 영화하고 다른 점을 우리 거업이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네, 뭐 예전 영화들, 예전 액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본 시리즈죠. 본 아이덴티티가 개봉을 하고 나서 액션 영화계에 약간 일대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야, 액션 저렇게 찍으면 맷 데이먼이 사실 액션 전문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액션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본 시리즈 보다 보면 맷 데이먼이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컷을 일단 여러 대 카메라로 동시에 한 두세 번 찍어요. 격투 씬을. 그다음에 컷을 거의 뭐 진짜 나노 단위로 쪼개놓습니다. 그다음 그걸 막 섞어요. 막 섞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먹이 한 번 나가는 동안 컷이 한 4번 바뀝니다. 팍팍팍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 동작이 존나 빨라 보여. 그리고- 속이는 거지. 네. 관객의 눈을 속이는 그렇죠. 거지.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영화라는 게 눈 속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격감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설픈 액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죽여주는 액션씬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정말 10분 활용한 영화 시리즈가 테이큰입니다. 리암 닐슨은 뭐 거의 기원에 계신 할아버지만큼 느린데 근데 기원에 계신 기원에 계신 할아버지. 기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왜 건드려요? 그 할아버지들이 뭐 너한테 잘못했냐? 아니 뭐 느리다는 게 크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 맷 데이먼은 액션 배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닙니다를 놓고 리암 니스는 바로 기원에 계신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니 기원에 계신 할아버지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아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바둑돌 하나 내려놓는데 한 15분씩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의 한수 귀슈펀에 나오는 그거는 막 할아버지. 느린 게 아니라 심사숙고라는 그럼. 거지 막.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 그냥 느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원 어쨌든. 할아버지도 한 분 날아가시고요. 어쨌든 그런 리암 니슨을 가지고 테이큰 같은 영화 시리즈를 찍어낼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액션 영화 찍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액션 배우들이 몸 좋고 액션은 잘하는데 감정 연기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이제 맷 데이먼이나 리암 니슨 데리고 가면 감정 연기도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헐리우드의 제작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어떤 배우를 데려와도 액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배우 데리고 액션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샬리스 테론이 나왔던 아토믹 블론드 같은 경우에도 샬리스 테론도 키가 크고 건충해가지고 이렇게 막 동작이 빠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액션씬 찍어놓은 거 보면 세상 존나 싸움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통 액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거짓말 같고 속임수 같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드 스타일스키가 키아누 리브스 안 그래도 느린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롱테이크로 찍어버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감독도 잘했지만 사실 그 잘라 찍어도 감독 능력이 부족하면 티가 납니다. 어설픈 게 대표적으로 길복순. 네. 길복순이 그 전도연 배우가 좀 준비가 덜 된 게 그대로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중간중간 보이잖아. 네. 그거는 뭐 배우도 좀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좀 생기고 나도 전도연 배우를 좋아하지만 감독도 그걸 숨겨주지 못한 거지. 그렇죠. 능력이 안 됐던 네. 거지 결국은. 저는 그냥 대충 찍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한 두 번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찍은 영화가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보면 얘는 총 쏘는 것도 진심이거든. 완전 진짜 진심.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다 자격증도 따고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고 그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주짓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몸을 제대로 이 몸 만들려고 이 영화 뭐 하려고 준비를 꽤 오래 했고 이 영화 찍기 전에 이제 액션 시퀀스도 현장에서 맞춰보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맞춰본 다음에 현장 가서 재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구조물을 다 이제 연습하는 데서도 흔들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박스 같은 걸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놔. 네, 맞아요. 쌓아놓고 부딪혀도 안 다치게. 그럼 거기서 미친 듯이 짠 다음에 짜가지고 이제 현장 가서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게 되면은요 하다가 중간에 NG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액션하다가 찍은 부순 가구들 이런 거, 벽 다시. 뚫어진 거 이런 거 다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해야 돼요. 엄청 예민하단 말이야. 그 뭐냐 보니까 주변에서 그 메이킹으로 찍었던 장면 보니까 키아누 리브스 열받았는지 쌍절곤 던지더만. 하다 열받아 안 됐나 봐. 안 되지. 그래서 던지니까 상대방 악역이었던 배우 있잖아. 달래야지 그 아니야. 달래야지. 못 던지더라고. 얘가 오늘 안 한다고 하면 다 쉬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 달래. 네. 바로 악역 역할로 이렇게 맞아주고 있다가 던지니까 바로
여러 번 달래본 솜씨더라고. 아니 근데 얼마나 예민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롱테이크로 찍으면 또 이제 그러니까 다 훨씬 더. 처음부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번 실패했다. 그럼 7번째 실패하면 진짜 빡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 이제 8번째에서 이제 다 돼가는데 마지막 한 번째 틀린 거야. 아. 돌아버리지 그러면 진짜. 그럼 이제 네. 나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더 화나. 그렇지. 난안돼. 아우 진짜. 내가 뒤져야지 씨. 액션 쓰레기! 액션 병신! 이걸로 자기 몸 막 때려. 남들이 뭐라 할 수 없게 내가 나를 더 학대하는 거지. 근데 다들 약간 이러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그 옛날에 시험 보고 와서 망했을 때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난 죽어야 돼. 씨. 아 저는 그리고 그 탄창 갈고 또 막 남이 쓰던 총 줍고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선문 씬에서 차 이렇게 확 돌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총 총 줍는 줍는 거. 거. 그거 직접 했던데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멋있던데요. 그것도 배웠어. 어디 사망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맞아. 그거 막 하루 종일 하더라고. 메이킹 보니까 그걸 또 야 배워서 야 걔도 그냥 키아누도 대단한 거야. 진심인 거. 이 영화에 대해 정말 진심인 거죠. 키아누는 얼굴 근육만 못 쓰지. 다른 건 다 잘 써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쌍절. 앞에 그 리암 리슨한테도 전화 왔어. 네가 어디든 네가 누구든. I don't know who you are. I find you. I kill you. I kill you. 느려서 올 수 있겠어요? 아 키아누 리브스 알고 있었으면 지인이었으면 존나 웃겼겠다. 거리 없다 형이. 거리 없다 형 죽이고 형 욕하고 있다니까. 형도 죽이고 싶지 않을까. 예. 들어오거나. 근데 이제 존윅은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남자 뽕 영화인 게 네. 액션 씬도 그렇지만 일단 수트도 그렇고 아. 그 개선문 씬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자동차. 그렇죠. 남자들이 그 머스팅 그 자동차에 머슬카, 대해서 머슬카. 에 대한 그게 있거든. 근데 그걸 문짝을 다 뜯어내고 돌려가면서 막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 변태인 게 그 차도 연식이 67, 68, 69 이렇게 가. 네. 그 쉘비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머스탱이 아니라 그 머스탱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차가 있거든요. 튜닝하는 업체죠 아마 쉘비가. 네. 그래서 그 67, 68 이렇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연도를 맞춰서 이렇게 했더라고. 쉘비 그 영화 하지 않았어? 7,000 RPM. 네. 맞아요. 거기 나오죠. 맞아요. 포드 vs V 페라리 페라리. 나오죠. 네. 네. 그리고 그 문을 뜯어낸 게 또 약간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문 달고 액션 났으면은 그렇게 멋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이 열린 채로 막 총격전 하니까 훨씬 멋있더라고요. 그 비주얼이 좀 멋있어 보였으니까 아마 문짝을 뜯어내는. 왜냐면 문이 있었으면 네. 총 쏘면 문 뒤로 이렇게 숨거나 이런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아예 전시를 노출하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문짝 떼고 달리는 것도 계속 나오는 존윅의 시그니처 액션 씬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개선문 씨는 그 이제 그 장소가 차들이 계속 회전하는 구간이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그리고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관객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계속 어디서 올지 모르는데 여기서 계속 싸움을 하다가 치이고 또 차 이용해서 거기다 갖다 꽂고 이런 게 계속 숨막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은 액션씬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면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애가 치여서 공중에 떴는데도 걷다 대고 쏘잖아. 걷다 대고 올라간 김에 확인 사살 해야 되니까. 올라간 김에 원래 이제 모잠비크 드릴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배 두 방 대가리 한 방 이건데 네, 그거를 네, 네. 날아가는 새끼한테 날아가는 적용시키니까. 깔끔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모잠비크들은 가슴에 2방 머리 한 발입니다. 네. 어. 네. 그 좋았어요. 수트핏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악당으로 나온 그 후작 수트핏이 진짜 너무 멋있는 이 거예요. 사람 키가 190이 넘어요. 와, 네. 그 너무 빌스카스가 그라모? 네, 그라모 스카스가드. 후작. 네. 딱 그 3피스 양복 입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서 저는 사실 여자 친구들한테는 그 후작 수트핏이 너무 멋있다고 아, 네, 네. 보라고 했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서 음. 신났어요 많이. 음. 내가 3피스 입으면 약간 레고 느낌.
작은데 뭐 많이 옮겨 넣은 느낌이거든. 나도 3피스 수트를 너무 좋아합니다만 네. 진짜 웬만하면 안 입어.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왜냐면은 그 정도 그 190 정도가 돼야 3피스가 됐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그렇지. 나는 뭐 안에 약간 이너웨어인 듯 아닌 듯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끼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옷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투머치하거든요. 네. 근데 그 키가 맞아요. 그걸 다 받아내더라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멋있어요. 가문은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아버지 190, 아들 3명이 다 190 넘어요. 아, 스카스가드로 아버지가- 나는 네. 필명집을 스카스가드로 하고 싶어. 오스카스카드로 해. 오스카스가드로. 멋있다. 오스카스가드로 하고 싶어요 저.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옷 자체가 너무 화려한데도 너무 다 잘 어울리고 멋있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아 그리고 막 그 사람 그라몬 후작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약간 뭐랄까 그런 쪽으로는 진짜 완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든 게 등장할 때마다 뭐랄까 그 귀족이 누리는 어떤 사치 럭셔리함의 최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하나는 뭐 음식 막 이렇게. 말 타고 나와서 펜싱 경기하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고 한 번은 미술관 뭐 한 번은 뭐 그 장면들도 너무 카타르시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진짜 최고위원의 한 사람 후작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 그림 나오는 거 그 그림 진짜 어. 진짜라면서요. 아 진짜래요. 진짜예요? 박물관에서 찍었어 진짜로. 진짜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걸려 있는데 가서 찍었어. 이 간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네. 노바디 얘기를 미스터 해보면 노바디가 마지막에 존윅을 도와줬을 때 네. 약간은 나는 많이 영리했다고 느껴지는 게 1편에서 어쨌든 개 죽여서 네. 죽이러 가잖아요. 노바디의 개를 살려주면서 노바디가 존윅을 돕게끔 아주 존윅 세계관에서는 완벽하게 맞아요. 이해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존윅 세계관에서는 개. 맞아요. 그 너무 너무 귀여웠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봤을 때 뭐 개 한 마리 구해줘가지고 아. 자기 편인데라고 할 수 있는데 존윅 쏠려고 하니까 걔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거 어떻게 쏴? 근데 그 강아지 구해주려고 할 때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극장에서 관객들이 이제 존윅을 아는 관객들은 약간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맞아요, 좀 맞아요. 있었어요. 1편의 떡밥을 4편 횟수해준 그런 느낌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거면 쌉인정이지. 3편에서 할베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총질 시작한 이유도 할베리가 데리고 있던 개를 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그 개는 방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네. 죽었는데 내 개한테 총질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거든요. 약간 존윅 시리즈를 간통하는 밈이지. 개 건드리면 죽는다. 개와 총과 어. 그리고 세계관이죠. 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뭐 시리즈마다 진짜 죽여주는 개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아 진짜 그 3에서가 네. 벽 타고 올라가서 세파트 2마리. 우와. 무는 거. 걔는 진짜 진짜. 멋있어. 할베리가 이렇게 뭐 휘파람 휙 불면은 달려오죠. 할베리 등을 타고 이렇게 도움받게 하고 올라가지고 막 옥상까지 옥상이래. 저기 벽 타고 올라가는 벽 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남자 거시기를 물고 막 순식간에 고자로 만들더라고. 김확님이 강형욱 흐뭇이라고.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강영욱이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저기 뭐냐 시사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사하면서 셀럽 시사도 하고 기자 시사도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규어를 줬더라고. 피 묻은 연필을 줬더라고. 존윅 피규어로 그 피 묻은 연필. 네. 되게 아이디어틱한 것 같아. 그렇죠. 존윅 하면 또 연필 아닙니까? 그렇죠. 연필로 3명을 죽이는. 네. 아 그 연필 얘기 나오니까 난 좀 아쉬웠던 게 이 존윅의 매력은 1편에서 이게 솔직히 최고로 극대화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약해지긴 하는데 존윅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존윅 주변 사람들의 호들갑이 존윅의 매력이거든. 존윅이 뭘 하지 않아도 존윅을 건드렸다고? 존윅을 건다고? 네가 건드리게 존윅이야 이 병신 새끼야. 이거 보는 맛이 있거든. 맞아. 이게 없어 근데 4편에는. 맞아. 저도 4편의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존윅보다 더 세 보이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세계관의 최강자는 존윅이어야지. 네. 견자단이 너무 세 보인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긴 마지막에 해, 견자단이 봐준 거지. 맘만 먹었으면 아주 손쉽게 때려 죽였을 것 같아. 그냥 계단만 못 올라오게 어. 하면 그냥 그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 네. 그냥 위에서 보고 있다 칼로 쿡쿡 찌르면 못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발차기하는 돼지 있잖아요. 네. 물론 몸이 뭐 졸라 붙이신 세. 분이었으면 네. 난 이 사람이 조니보다 싸움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은 네. 뒤돌려치기 안 되잖아요, 조니가. 그렇지. 안돼. 그러니까 조닉 세계관은 모두가 조닉을 사랑하는 세계관이에요. 1편, 2편, 3편 다 그래요. 아까 임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호들갑 맛이에요. 네가 감히 조닉의 개를 건드렸다고? 어. 그럼 너 이제 죽을 준비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존이 보여주는 건 별로 없고 네. 걔들이 다 호들갑. 그렇지. 연필로 사람 죽인 얘기도 원래는 안 나와 이 편에 말로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예. 예. 버킹 팬서 막 버킹 이러면서 너 임마 조닉이 사람을 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알아? 어. 버킹 펜슬이야. 그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 막 이런. 호들갑 맛이 있거든. 그치. 근데 이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시리즈가 계속 되면서 이미 그거는 충분히 장적들이 좀 이제 나와야 음. 계속 더 큰 시련이 주어질 테니까 큰 센 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닉도 약간 시련을 겪고 이러면서 그 맛이 사라졌는데 원래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전설. 인정받는 전설 같은 킬러. 음. 그래서 주변에서 호들갑 떨고 막 물 마시. 조닉 막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그렇지. 물막 줄줄 흘리면서 어. 조닉 건드렸다고 막 이런 느낌인데 네.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있거든 사실. 실제로 내가 싸웠던 액션 장면은 보잘것 없는데 애들이 다니면서 야 걔가 벽 차고 막 뒤돌려차기로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본 싸움 씬을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얘기하지. 얘기하잖아. 예전에 그 세바시에 그 김창렬 씨 싸움 씬 누가 봤다고 담배 물고 있다가 던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3번 때렸다고. 근데 그 뒤에서 김동현이 웃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싸움을 이겼다 하면 이게 네. 커집니다 말이. 네. 네. 군대 이병 때 그렇잖아요. 맞아요. 권투 배웠습니다 하면 나중에 권투 챔피언 돼 있거든. 그렇지. 한 바퀴 돌면 소문이 한 바퀴 돌면 야, 그 새끼는 야 손이 안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재미있는 건 조닉 시리즈는 그게 그냥 다 허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요. 1, 2, 3편까지는 그랬어요. 증명해 주잖아요. 네, 근데 4편 와서 이게 약간 삐끗한 것이 음. 견자단이 너무 언밸런스하게 강해 보였다. 네. 안 그래도 핸디캡을 줬잖아요. 네네. 누나를 빼버렸잖아요. 스타워즈 로그원에서도 사실 장님으로 나오거든요. 헐리우드 영화가 나왔다면 견자단은 장님이야. 눈 뜨면 왜냐면 이 사람을 이기는 견자단 이기는 이상한 게처럼 보이니까. 근데 견자단이 너무 세 보이고 그 카드 게임 치던 그 돼지도 너무 세 보이고 네. 그리고 저는 촬영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도 좋으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그렇게 헉헉대는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봐요. 네. 근데 아니, 일부러 그런 거 근데 아닐까요? 일부러 그런 거 계단 앞에서는 헉헉대야 되지 않아? 아니 그 처음에 그 쌍절곤 목에 걸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 쌍절곤을 때릴 때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그 이소룡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 이소룡이 쌍절곤 휘두르는 게 멋있는 이유는 거의 하체는 안 움직이고 팔만 2개 움직였고 막 그래서 막 빡빡빡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보기도 얼마나 아파 보여. 막 그거 그 나무 그걸로 막 대극방 막 존나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조닉은 지가 쌍절곤 휘두르면서 지가 막 휘청휘청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면부터부터 좀 무거운 쌍절곤 근데 들었겠지. 그 전에 몇 번의 전투를 했으니까 네. 사실 조닉 1부터 이 4까지 시간을 따져보면 네, 며칠 안 며칠 돼요. 안 돼. 며칠 안 되는. 그럼 쌍절곤 근데 그- 연기 어떻게? 키아누 리브스, 권상우. 대한민국 학교 다 족구하라 그래. 어때? 쌍절곤 연기 그래도 키아누 리브스 시켰습니다. 아뮤. 그래도- 몸은 권상우지. 네. 음. 그래도 키아누 리브스 시켰습니다. 네. 어쨌든 네. 견자단이 사실 완벽하게 언밸런스 캐릭터긴 해요 실질적으로 하면. 네. 그래서 그 카드 치는 장면 그 러시아 뚱뚱한 아저씨 앞에서는 지팡이를 돌리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서 나는 이제 프로펠러인 줄 알았어. 얘들이 맞고 쓰러진 거 맞나? 이게 돌아가고 한참 있다 쓰러지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이게 견자단이 아직 너무 쌩쌩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이게 돌릴 때. 대단한 것 같아요 견자단.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조닉 팬들을 위해서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조닉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으신 분은 러닝 타임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네. 지루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액션 영화에 대해서 별로 호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되는 이 액션 씬이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길고요. 그리고 한 시간이 3번 돌아갔잖아요. 네. 죄송한데 60분이 3번입니다. 그치 그치. 네. 네, 60분이 3번입니다. 네. 중간쯤에 한 번 저는 그래서 살짝 졸리긴 했었어요. 중간 세계관 설명해 줄 때. 네, 네. 뭐 약간 그 금리 아저씨 나오고 난 후에 어. 그 로마 무슨 그 베를린 찾아가고 막 약간 이런 아. 부분에서 패밀리 조금 영입할 때. 졸렸었는데 피곤한 사람은 그때 졸기 딱 좋은 네. 타이밍이긴 그 해요. 타이밍에 네.
나도 제일 좀 지루함까지는 아니지만 좀 늘어졌던 때가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 네. 그 돼지 찾아가기 전까지.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영화도 3시간 내내 액션만 때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숨고르게 하는 장면이 필요했다. 네. 그렇죠. 네. 그 사나다 히로유키인가요? 네. 감옥 배우 이름 맞나 이게? 사나다 히로유키 맞아요. 네, 그 네. 딸이 활로 액션하잖아. 근데 근접 액션에 대한 감독이 이 뚝심이 네. 활도 대가리에 야, 그래서 네. 대단하다. 아, 이건 야. 좀 낭비가 아닌가. 아니 그냥 꽂으면 되는 활도 이게 이건 에너지 낭비 아니냐 이거? 나 엄청난 낭비죠. 저는 미국 영화에서 그런 일본 로케이션으로 찍으면 약간 흥미가 굉장히 뚝 떨어지거든요. 그 예전에 더 울버린 혹시 보셨어요? 네, 올버린. 그 진짜 제 인생의 최고 재미없는 영화거든요. 그게 아예 로케이션 다 일본에서 찍었어요. 근데 이거 평도 제일 안 좋았지. 네, 존윅 4 보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일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진짜 좀 재미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일본 로케이션 금방 끝나고는 빠지죠? 네, 다행히 금방 빠져가지고 했는데 네. 저는 그 일본 그 딸 나오고 막 이런 아까 그 활 가까운 데서 쏘고 약간 이런 데선 좀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60분이 3번 돌아가는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총질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뭔가 다른 연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지금 배우님 오셨대요. 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마무리하죠. 네. 네, 존윅 시리즈를 보신 분이라면 1, 2, 3편의 액션을 총망라합니다. 자, 1편에서 이거 했더니 너희들이 좋아했지? 여기도 조금 보여주고, 자, 2편에서 니들이 이거 좋아하더라? 이것도 가져와서 보여주고, 3편은 역시 이거지? 이러면서 이것도 가져와서 보여주고, 사실 그 초반에 일본 씬 같은 경우는 거의 3편의 오마주, 통틀어서 그냥 통째로 3편의 오마주에 가까운데, 그런 것들을 다 꼬라박은 다음에 마지막 40분, 마지막 40분에서는 인류가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떻게 액션 영화를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40분짜리 서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뭐예요? 정말 미국 영화답게 그거잖아요. 목장의 결투 느낌이잖아요. 서부 영화 결투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액션의 A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액션 매니아들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영화. 네. 근데 나는 사람 잔인하게 죽이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이 영화 왜 보죠?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민경 씨는 1부 끝나고 가니까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어땠어요, 영화? 네.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고 저같이 1편만 보거나 아예 안 보신 분들도 약간 남자들의 멋진 양복을 보고 싶으면 봐도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선 씨 짧게 한 말씀 하세요. 네, 저는 뭐 무조건 이거는 극장 가서 봐야 되는 영화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추천했어요. 던전 앤 드래곤의 그 피로를 이 영화로 다 던전 앤 드래곤 좋았어. 재밌어, 그 아닙니다. 영화. 재밌어. 얼마나 귀여운데 사랑스러운 그래. 영화란 말이야. 돌 중간으로 지나간다. 요즘 제가 좀 멘탈이 안 좋은가 봐요. 존윅처럼 다 죽여버리고 싶은가 봐요. 근데 제가 너무 시원하고 막 그 사람 죽일 때 너무 시원해서 제가 너무 그래서 시원해, 진짜. 움찔움찔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온몸으로 영화를 즐겼습니다. 네. 되게 야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네요. 네. 자, 저는 마치 내가 이 영화에 스텝이 된 것 마냥 스텝이 돼가지고 개봉날 가가지고 그 영화를 처음 보는 것 마냥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 야, 나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이 영화 아무도 모를 때부터 내가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이게 4편까지 나와서 5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어찌됐든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존윅이 사망을 하니까 겉으로는. 야, 이 마지막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에 뭐 이상한 감동 같은 게 좀 오더라고. 그 정도 영화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청소이는요? 네, 저 이 78만밖에 안 들어왔네 아직. 네, 꼭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액션 포트폴리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어떤 액션 영화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모티브를 많이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영화 관계자들이. 네, 제가 장단컨대 이 영화 TV로 보다 보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씬이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극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그 CG나 이런 거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로 사람을 차에다 들어 던질 수는 없으니까 CG를 많이 써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좀 어두워요. 극장처럼 어두운 데 가서 보셔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온다 눈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영화 바람 이야기 나누면서 또 우리 이유준 배우도 함께 하니까요. 2부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수고했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마무리하고 안 끝납니다. 잠깐 쉬었다가 소리만 줄이고 자, 잠시 후에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있다가 바로 2부 시작할 테니까요. 기다렸다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